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은 도통 멈출 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행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과거 등 현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42살의 불치병 중 하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저자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힘껏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저자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후회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는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통해 힐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뀌고 말지요.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됩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여보세요. 둘째,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습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국민 MC인 유재석은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거나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자신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라고 단정 지어버리지 않으신가요? 실제 인간관계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매번 1등만 하던 학생이 한 번 10등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2개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성이 있는 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하지요.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다가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사용하지요.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하지요.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보통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난 타고난 실패자야. 이처럼 사고의 오류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합니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습니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참가자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 일이나 대인 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불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과제란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둘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넷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욕구들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며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상처받은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일독하여 힐링의 메시지를 음미해 보십시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